자, 계속해서 이준석 얘기 좀 그만하자. 그런데 이준석 비호감이 크기는 큰 모양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준석 얘기 그만하자고 하는데 그럼 누구 이야기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좀 말씀을 주시면 지금 어쨌든 대선은 세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압도적 1등과 그리고 중간과 그리고 일약, 1강, 1중, 일약 구도는 명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으니까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좋다 공동정부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를 하기만 하면 이준석은 주저앉고 그리고 김문수 쪽으로 단일 후보가 결정 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전 국민을 상대로 아예 여론조사 하자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 무조건 김문수죠. 지금은요. 예. 전 국민을 상대로 국민 경선을 하자고 해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 예. 김문수죠.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면 이준석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국민 경선 같으면 여론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역선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준석은 받아서 좋다 국민 경선 하자라고 했을 경우에 어떨까요? 역선택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준석 본인의 자체적인 평소에 여태까지 네. 뭐 이번 포함해서 뭐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은 뭐 3, 4%잖아요. 예. 국민 전체로 여론조사를 그간에 2, 3년 했을 때 2, 3%. 예. 또 올 초에는 제가 막 범죄 사실을 고소 고발 많이 하고 막 했더니 아예 0%인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 한국갤럽에서 안 잡힌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게 이준석의 실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일단 당의 조직표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준석 후보가 지금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인상적 비호감 1등, 그러나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표의 결집이 생기는데 지금 오늘도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이준석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셨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본 모습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최근에 서울구치소에 네. 수감돼 있는 분이 자기 이제 동생을 통해서 이준석의 이 실체를 밝히겠다고 저보고 접견을 좀 와달라고. 그 서울구치소에서 누가 오라고 했는지는 좀 밝히기는 아니 그렇습니까? 밝힐 수 있죠 지금 예.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이준석 후보의 이제 성상납 사건. 네. 그 성상납을 했던 네.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라는 예, 사람이에요. 이제 그 양반은 이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금 수감 중인데. 9년형인가 그렇게 아마 예,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내년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접견을 갔어요. 예. 한 3주 전에. 아, 근데 이제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상납 사건이 예. 죄가 명백히 되는데 검찰이 덮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내용이 뭐냐? 그때 이제 성상납 사건을 맨 먼저 그 폭로한 게 그 가세연 그쪽에서 시작을 했고, 네. 이제 가세연하고 이 김성진 씨가 같이 폭로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건 허위 사실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강신업 변호사가 네. 너 성상납 맞잖아. 그 행위가 있은 건 맞잖아. 네가 고소한 것 자체가 무고야 해서 무고로 또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찰에서 엄청나게 수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그 여성분 또 여성분을 차에 태워오고 가고 그 관련 직원들 한 6명을 경찰이 다 조사를 했더니 성상납 행위가 인정이 된다라는 결론이 났대요. 네. 경찰에서. 예. 그런데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했고, 그런데 성매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 니네들이 내 명예를 훼손했어. 이게 무고다. 네. 이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그걸 들고 있다가 작년에 4월 달에 이준석 후보가 동탄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그리고 9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때렸거든요. 네. 그게 검찰의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간 거다라는 게 이제 김성진 대표의 네, 주장이고. 예. 그게 또 이제 합리적 의심이 또 되는 것은 그 역시 또 명태균 씨입니다. 또 김건희입니다. 예. 뉴스타파가 예. 그 최근에 계속 이제 이준석
명태균, 김건희의 여러 공천 개입이라든가 여러 이런 것을 계속 그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한 달 전에 저도 그 뉴스탑하고 봤는데 이 성상납, 이 무고 네. 그게 이제 검찰에서 이거 기소하면 큰일 나니까 네. 이게 작년이죠. 작년 그 결정하기 전에 명 사장이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문제가 검찰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카톡 이런 게 공개가 됐어요. 예, 예. 뉴스타파에서. 자, 그 카톡은 명태균 대표하고 이준석하고 왔다 나눈 갔다는 그 카톡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란전이니까 작년 2024년 8월 9월 경에 네, 그 정도로 추정하면 됩니까? 그거보다 좀 더 앞이었던 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 뉴스타파에 이제 나왔거든요. 네. 제가 그걸 딱 보고 그거는 이제 그 한 몇 달 전인데 예. 그런데 한 3, 4주 전에 그 서울구치소 가서 이 김성진 씨 얘기를 듣고 이거를 연결시켜 보니까 네. 이 사람이 누군가 외부의 어떤 청탁에 의해서 검찰이 덮었다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 이게 있구나. 이게 말이 성립이 되네. 자, 그러면은 자, 성삼납 건은 무고죄는 여전히 살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을 하고 그것이 검찰로 외압이 행사된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예.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불기소 처분을 때리니까 그걸 고발을 한 강신업 변호사 쪽에서 네. 무슨 소리냐 해서 그 작년 9월달 그또 기자회견 한 신문 기사가 예, 예. 있더라. 그래서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예. 했고 현재는 서울 고등검찰청이 그 사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이유 없다라고 해서 기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도 그렇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상태로 보면 정치 됩니까? 상황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요? 서울 고검이. 그러면 지검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증거불충분으로 정리를 한 것을 고검에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김성진 씨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제가 이제 그 강신업 변호사가 기자회견한 거 이 네. 내용들을 보면 경찰에서 수사한 증거가 워낙 탄탄하게 많다라고 추측이 돼요. 네. 예. 또 강신업 변호사는 본인이 또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검찰이 이렇게 뭉갰다 이렇게 보면 서울고검이 언제든지 재기 수사할 수 있고 지금 서울고검이 박세현 네. 그 내란 사건 수사본부장 예. 박세현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좀 각을 세우는 그래서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뭐 이런 거 재기 수사를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준석이도 저거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 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사건은 무고죄로 조사를 할 경우에 기소되어서 재판 받으면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유죄가 나오면 어느 정도 형량이 예상됩니까? 그러니까 무고가 예. 굉장히 그 죄질이 나쁘고 형량이 셉니다. 예. 무고라는 거는 죄 없는 사람을 저거 잡아 넣어라 처벌해 달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사법 방해 행위잖아요. 검찰과 법원을 속이는 거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예. 그러니까 무고죄하고 법정에서 위정하는 위정죄 이게 사법 방해죄거든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또 그렇게 죄인으로 만드는 거니까 형량이 과거에는 무고죄가 벌금이 없었어요. 다 예. 징역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이거는 상당히 그 중한 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요? 예. 그럼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형이 나와야 뭐 실형과 집행유예가 뭐 집행유예. 나와야 이제 무고는 다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입니까? 그러니까 집행유예 또는 법정 구속 벌금형은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아, 잘 그 없다. 정도로 엄중한 죄다 이거죠. 엄중한 죄다. 그럼 그게 이제 어쨌든 넘어야 할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이준석 후보한테는 있는 거네요.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그 사세행 김한매 대표가 저하고 같이 고발했던 예. 그 당 그 돈 빼먹고 한 거. 예, 예. 이제 그 사건도 지금 수사가 막 급진전되고 있고 예. 또 제가 그 CBS 뉴스쇼 김현정 씨 하고 방송을 조작한 거. 예. 그거는 이미 제가 고발인 조사 이제 받고 왔고 그것도 이제 일단은 뭐 대선을 뛰고 있으니까 대선 지나면은 또 이제 피의자 소환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지면 이 사법 리스크는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정치적으로 이준석에게 아예 뭔가 좀 뭔가 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 이준석이 이 설치잖아요. 예, 예. 이거 완전히 범죄자인데 이 설치는 거를 제가 이거는 못 보겠다. 어떻게 예. 이 범죄자가 특히 이 친구는 정치적 사기꾼이에요. 예. 예. 정치적 사기꾼, 정치적 장사꾼이에요. 그 잔머리만 돌아가는 이 사람은 절대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이 친구를 계속 오고 있고 또 특히나 3년 전에 그 정당 민주화를 주장해서 소송을 하자 예. 해서 이겼잖아요. 예.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친윤 윤핵관들이었고 그 성공 보수도 또 떼먹어가지고 예. 10번을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겠다. 예. 합의가 그냥 일정한 금액 주고 끝낼 수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돈이 없으면 영원도 오케이, 예, 예. 100만 원도 오케이. 예. 그렇게 전화를 하면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안 와요. 그 10번이야 10번. 그러니까 우리 그 점잖으신 박찬정 변호사님이 얘는 안 되겠다. 법원에 좀 불러서 판사님이 좀 이렇게 하도록 그 1심 패소, 2심 패소, 대법원 패소 계속 그게 또 언론에 나고. 근데 그 왜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뭐 형편이 어렵고 실제로 또 그 당시에 가처분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결국 대표직에 또 쫓겨났잖아요. 그런 상황을 좀 그렇죠. 설명해서 선배님, 변호사님 제 여건이 이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전화가 와요. 공문을 받으면 예. 또 휴대폰 문자로도 보내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 와. 또 이제 한 달 있다가 또 공문 보내면 또 전화 와요. 또 안 와요. 왜 안 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가 이런 생각되는데 이제 드디어 법원에 낸 답변서는 네. 논리가 뭐냐? 아니 소송이라는 게 그 소송을 이기면 성공보수 얼마 이렇게 약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소송을 이긴 거는 인정한다. 그런데 내가 당 대표로 돼야지 성공이다.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예. 로펌이 당신 뭐 당 대표 만들어 주는 데가 아니잖아. 그리고 계약서를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느냐. 그래서 법원에 이제 최종적인 판단보다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협의할 수 있는 걸 그렇죠, 왜 그렇죠. 하지 않았는지 그 뭐 또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면 정치인이 뭐 돈도 그렇죠. 없는데 좀 잘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충분히 6개월간 공문을 10번을 보냈어요. 그러면 대법원의 이제 확정 판결 이후에는 그걸 어떻게 지금 그 이제 조치하고 우리가 있습니까? 무슨 강제 집행해서 돈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받는 절차를 지금 이제 그 취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이제 돈은 어차피 우리는 받는 거니까.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참 제가 그 잘 세비 이해가- 월급을 압류해도 되고 그럼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그거를 뭐 경매로 넘겨도 되고 하는데. 그까지는 아직 조치는 안 하고 계신 거고 예. 이제 더 이상 그래 지금이라도 나와서 빨리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좋게 이제 좋게. 그리고 이제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병철 변호사님은 명태균 대표로부터 자주 전화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하고 명태균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 다 알죠.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명태균 대표로부터 잘 듣고 있는데 자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고 처리할 일은 좀 하자. 그렇죠. 왜 이게 법원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싸워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님이 어제 그 명태균 이준석 그 예. 뭐 이렇게 보도한 거 그 내용도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죠. 네,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러나 뭐 이제 사적 의견이 오간 것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것은 또 본인과 직접 연결된 것은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선을 넘지 않는 우리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